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4%라는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연준이 좀 한숨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 교수님 어떻게 이번 FOMC 보셨습니까? 예, 한숨을 돌린다기보다는 좀 올릴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수하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보고 5월 한 개월만 본다면은 0.1%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환산한다면은 연율로 계산한다면은 2% 안 되니까요. 그렇죠. 첫째는 그 다음에 또 어저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달 동안의 수치를 본다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정당성이 부족할 수가 있지만. 근원을 본다면은 12개월 기준으로는 5.3% 그리고 1개월 기준으로 0.4%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본다면은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둔화되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대신 에너지 가격이 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상쇄시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간의 인플레이션이 낮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자를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발이 좀 많을 것 같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통계를 본다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큰 이유가 두 개인데 중고차하고 그다음에 거주지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주지 가격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옛날에 맺은 계약하고 지금 맺은 계약들하고 다 평균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계약만 본다면은 거주 비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보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올릴 만한 구실이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됐는데 김세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양준석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딱히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율도 4%대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그동안 고인플레이션에 고생을 했지만 이게 꾸준히 내려가는 그 추세를 확실히 잡았다는 면에서 이번에는 연준이 한번 기다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근원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요. 변동성을 제거해 보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것이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이 막 진행이 될 때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낮았었는데 이번에 뒤바뀌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체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4%인데 지금 5%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원 인플레이션이 에너지랑 물가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건데요. 그 말은 양준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계산에 근원 인플레이션 계산에 들어가는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는 그런 예상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그냥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기본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근원 CPI 그러니까 변동성을 제거한 지수는 사실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5%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되기는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지금 점도표에서 나타난 거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점도표 짚어보죠. 적어도 2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이번에 사실은 동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아까 저희가 10번 사실 이게 1986년도 이후에 지금 가장 가파른 속도, 그러니까 80년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40여 년 만에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 후과가 나타나는 것을 평가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쭉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면서 봐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소규모 은행들의 그러한
부실 사태, 파산도 있었고 이게 또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잠깐 멈춤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잡히긴 잡혔는데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네네.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그 금리가 그 소위 인플레이션보다는 항상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야만 물가가 잡혀왔었거든요. 네네. 과거의 경험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 그 현재 근원 물가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을 이제 이번에 표현한 거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부채 한도가 얼마 전에 타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하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필요한 지출을 지금 자기의 그 쌓여 있는 1조 달러를 소진하면서 해오고 한 번도 발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6월 한 달에만 3,500억 달러 그리고 지금 사실은 9월 연말까지는 이것이 최대 1에서 1.2조 달러까지 지금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6월 달에 재무부는 그 소위 채권을 발행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재무부가 되게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는. 금리에다가 네.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6월 한 달은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